네, 여러분, 배당트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S&P 500 배당 수익률이 약 1.3%로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배당 주가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방어형 투자처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낮아졌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배당주의 매력과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자면 2025년 7월 기준 S&P 500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들 기업이 배당을 크게 높이지 않는 대신 자사주 매입 등으로 자본을 환원하며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시장 시가총액은 빠르게 증가하지만 배당금 총액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해 배당 수익률이 희석된 셈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20년대 초반의 데이터와 비교해 배당금 총액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시장 총액은 기술주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성장 시장 구조에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정통적인 배당주는 여전히 꾸준히 현금 흐름을 생성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줄어들면서 배당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특히 지난 수년간 성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배당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최저 배당 수익률을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 S&P 500 배당 수익률은 1.3%인데요. 1980년대 평균 4%에서 5%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과거 낮은 배당 수익률이 시장 과열이나 성장주 강세 신호로 여겨졌다는 점 때문인데요. 과거 40년간 데이터를 보면 배당 수익률이 1%에서 2%에 머무는 구간이 지속될 땐 대체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성장주 중심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빅테크의 급성장이 배당 수익률을 저하를 가속화했는데요. 투자 관점에서 배당 수익률이 낮은 시대에도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과 꾸준한 주주 환원 정책을 가진 기업을 잘 선별해야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 단독 수치보다는 시장 상황과 업종별 변화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배당주를 지금 투자해도 안전할까요?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요즘에도 안정적이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배당 자체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투자 성공의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시장에서는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스 같은 배당 귀족 기업들의 배당 성장과 재무 안정성이 돋보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5년 이상 매년 배당금을 늘려오면서 주가 방어와 현금 흐름을 안정적이게 가져간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기업들은 배당 성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과 이익 규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기에도 배당이 중단되거나 삭감될 위험이 낮습니다. 반면에 고배당률을 보이나 재무 구조나 이익 변동성이 큰 기업은 피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배당 성향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 얼마나 배당으로 지급하는지를 중요한 재무 지표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적정한 배당 성향 수준이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배당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30%, 존슨앤존스는 45% 내외로 코카콜라는 70% 정도인데 업종별 차이도 이렇게나 큽니다. 배당 성향이 높으면 기업은 성장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 침체 시 배당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낮으면 투자자들에게 환원하는 현금이 적다는 신호일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추이가 중요합니다. 예컨대 3년간 지속해온 평균 배당 성향이 일정하거나 완만히 상승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배당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섹터별 특징도 눈여겨볼 점인데 소비재는 조금 높은 성향, IT 및 성장주는 낮은 성향이 일반적이라 업종별 평균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 두 가지를 함께 보고 기업의 현금 흐름과 부채 상태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당이 잘 나오는 기업이라도 현금 흐름이 부족해지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배당주를 고르실 때 꼭 봐야 할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배당주를 선택할 때 배당 연속 증가 연수, 부채 비율과 업종 다변화 이 세 가지만 꼭 체크하시면 안정성과 수익을 균형 있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당을 꾸준히 올리고 재무 건전하며 포트폴리오를 섹터별로 잘 분산한 주식을 골라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죠. 우선 배당 연속 증가 연수, 배당 귀족이라고 불리는 S&P 500 내에 25년 넘게 연속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펩시, P&G와 같은 기업으로 고배당주 시장에서 방어적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배당이 꾸준하면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다음은 부채 비율인데요. 배당을 꾸준히 주려면 먼저 기업이 재무적으로 튼튼해야 합니다. 총 부채가 과도하게 크면 금리 변동 때 현금 지출 부담이 커져서 배당 감축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채 비율은 50%에서 70% 이하가 이상적이며 업종별의 차이가 크니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를 유지하는 회사가 더 신뢰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금리의 시대 끝이고 배당주의 매력은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2025년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약 4에서 5%대로 올라와서 과거 저금리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투자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등 안전자산과 배당주 수익률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인데요. 최근 미국 10년 만기직 국채 금리는 4.5% 압박을 맴돌고 있는데 이는 바닥 수준이었던 0.5%와 비교하면 9배가 넘는 상승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력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해온 배당주 투자에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당주가 매력적인 이유는 장기 자본 성장과 현금 흐름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채권은 일정 기간 정해진 이자를 주지만 배당주는 주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꾸준한 현금 배당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배당주 중에서도 성장성 있는 기업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가치 상승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과 경제 성장 둔화 위험이 맞물리는 환경에서 배당주가 방어주 성격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등이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대표적인 방어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TF로 배당주 투자 어때요? 라는 것입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개별 주가 배당주 선별이 막막한 투자자분들에게 배당 ETF가 좋은 대안입니다. 이게 뭐가 좋은지 바로 리스크 분산과 전문가 운영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 대표적인 배당 ETF는 SCHD가 뽑힙니다. SCHD는 고배당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ETF입니다. 특히 SCHD는 2025년 기준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약 3.5%로 S&P 500인 평균 1.3%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재무 건전성과 배당 안정성이 뛰어나 개별 종목 대비 월등한 안정성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ETF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꾸준한 배당 재투자와 가치 성장이 핵심적인 원동력이죠. 초보자나 바쁜 투자자분들은 배당 ETF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경험이 쌓이면 개별 배당주도 병행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배당 재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요? 빠르게 요약 더 말씀드리자면 배당 재투자는 배당금을 다시 주는 주식에 매입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기적인 강력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죠. 지난 20년간 S&P 500의 총 수익률은 연평균 약 10%였는데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 2%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1% 복리 효과가 20년간 누적되면서 투자 원금이 무려 50% 이상 더 커지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배당 재투자는 시장 변동성 시에 저가 매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저평가 시점에 주식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배당금으로 꾸준히 주식을 늘려가며 장기 투자에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재투자 시에 자동으로 배당금을 사용하는 DRIP 이용 시 투자 수수료나 세금 처리 방식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세금 문제는 각 국가별로 다르니까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초반에는 배당 재투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초심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투자 미덕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배당주를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시장에서 변동성 키워드에 속하는 에너지와 부동산이 이러한 섹터는 금리 인상과 경기 민감도 때문에 배당 지속성에 위험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섹터는 경기가 약할 시에 배당주 삭감, 주가 변동폭 확대 리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에너지 섹터의 배당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높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 가격 변동성과 까다로운 환경 규제로 인해 실적 변동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2024년부터 2025년 금리 상승기 때 투자 매력이 다소 저하됐죠. 반면에 필수 소비재인 헬스케어 섹터는 경기 변동성에 덜 민감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배당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는 이러한 섹터별 특성을 반영해서 섹터별 다변화를 꾀하며 위험 섹터는 비중을 줄이고 방어적인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배당주의 투자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요약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 하반기는 경기 둔화 가능성과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 방어주 섹터가 더욱 주목받는 시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투자자들이 주가 변동성 리스크를 낮추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더욱 찾게 된다는 점이에요. 반대로 성장주나 변동성이 높은 투자 섹터는 투자 매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장에서는 배당주가 포트폴리오 방어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향후 1, 2년간은 배당주가 자본을 안전하게 지키는 동시에 조심스럽게 가치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 소득을 원하는 분들에게 배당주 투자를 비중을 높여볼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배당트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